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가짜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고지혈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가짜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고지혈증이 아닌데, 이제 잘못 고지혈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잘못 진단되어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평생 시달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고지혈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가짜 고지혈증이 아닌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그 가짜 고지혈증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상에서 이제 피검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302, HDL이 87, LDL이 209, 중성지방이 31 이렇게 나오면은 의사들은 대부분 그냥 약을 처방을 합니다. LDL이 200으로 너무 높으니까 일찍 혈관이 막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생 고지혈증 약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약을 먹어야 될까요? 약을 안 먹어도 되거든요. 예,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짜 고지혈증인지 진짜 고지혈증인지 좀 구별을 한 다음에 약을 처방해야지 단순하게 이제 LDL 수치 하나만 쳐다보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처방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처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 고지혈증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가짜 고혈압 있잖아요.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면은 막 170 막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배기고혈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지혈증도 가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짜 고지혈증의 정의는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지만 실제로는 심혈관 위험이 거의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짜 고지혈증인데 그냥 뭐 영양제처럼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은 온갖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제법 저는 높다고 보여요. 한 30%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있어요. 팔다리 근육통이 계속 아프고 어떤 분은 이제 종아리가 막 터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도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부전 뭐 그런 부작용도 있고 뭐 변비가 생긴다든가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당뇨가 생기는 그런 위험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스타틴 약은 먹어야 됩니다. 가급적 먹지 않을 수 있으면 먹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가짜 고지혈증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공복이 아닌 상태에 체열한 경우에 가짜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2차성 원인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치료를 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간 기능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인 주제인 이 날씬한 과잉 반응자라고 요런 특이 체질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림메스 하이퍼 리스판더라고 하는 날씬한 과잉 반응자인 경우에도 뭐 이렇게 가짜로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살펴보면요. 그 30대 중반 여자 환자가 이제 제 병원 오기 전에 4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 콜레스테롤 300이 LDL이 209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까지 처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지혈증 약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건강에 관심이 있고 기능의학을 아는 분들은 쉽게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기능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다가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209가 나왔는데 LDL이 이게 약을 처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이런 경우에 바로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스타틴을 먹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지 나머지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단순히 LDL 수치 하나만 보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LDL이 뭐 이렇게 160 이상, 130 이상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오래 산다고 이제 스타틴을 처방을 하죠. 아직은 모른다. 가짜 고지혈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한 것 중에 체성분 분석 검사를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키가 164로 크신 편이고 체중은 아주 날씬해요. 48kg. 체지방이 20% 이상은 돼야 되는데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도 0.7kg로 아주 적은 아주 날씬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콜레스테롤에 과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확률이 되게 높죠. 특히 이게 날씬한 여성은 특히 부작용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명한 병원에서 처방을 해줬는데 유명한 의사가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230으로 나왔고 토탈이 HDL은 82, LDL은 138로 뚝 떨어졌어요. 아까 202 정도였죠. 중성지방은 여전히 46으로. 그래서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먹지 않고 재검을 한 겁니다. 이게 약을 먹고 검사를 한 게 아니에요. 다시 검사만 다시 했는데 정상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그 약을 안 먹어도 되는 환자였던 거죠. 치료는 당연히 약이 불필요하죠. 수치가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사해가지고 그냥 약을 처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도 수치가 양호하더라고요. 간 수치, 통풍, 뭐 아포비, 리포프로테인 A, 호모시스테인, 공복 혈당 갑상선 기능 이런 다양한 검사도 대부분 다 정상으로 나오신 상태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가 있잖아요. 바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LDL 사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LDL 사이즈가 어떤가, 클까, 작을까, 이제 요 검사 뭐 동시에 했으니까 결과가 같이 나왔겠지만 이것만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DL하고 총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4배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4배면은 328이 되겠네요. 그리고 HDL하고 중성지방의 비율은 2배를 안 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164가 돼요. 그래서 2배를 안 넘고 4배를 안 넘기 때문에 사이즈는 어떻다? 사이즈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은 LDL이 별로 없다. 큰 게 나쁜가요? 작은 게 나쁜가요? 네, 작은 LDL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작은 LDL이 혈관 내벽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과 반응을 해서 혈관 염증을 통한 그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LDL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근데 예측상 작은 게 별로 없을 거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응?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1번, 2번이 큰 LDL입니다. 여기 큰 LDL. 3번부터 7번까지 작은 LDL이에요. 이 빨간색 영역이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작은 LDL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염증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분이 아까 콜레스테롤 302가 나왔는데 그때 검사를 했어도 이 LDL 사이즈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비율을. 큰 LDL만 주로 높았을 거고 작은 LDL은 여전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강검진에서는 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왕창 올라갔냐? 300 이상 나왔고 근데 우리 병원에서 제 병원에서 한 건 230이 나왔냐? 그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그거는 바로 이 사람이 날씬한 과잉 반응자일 가능성이 있다. 마른 체형이면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왕창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탄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이상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있고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가 이제 그 건강기능 검사 결과지를 보고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로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고지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건강검진 결과지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변검사 결과입니다. 소변검사 결과지를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지를 보면은 이 케톤이라고 있어요. KETON이 케톤. 요게 이 환자는 양성으로 나왔어요. 파저티브. 플러스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아, 이분이 케톤이 있구나. 아, 그런 경우에는 아, 이분은 고지혈증이 가짜 고지혈증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의심을 하고요. 정상적인 식사를 어느 정도 한 후에 다시 콜레스테롤을 재검을 하면은 정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 검진하는 상담하는 의사는 케톤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사항이지만 플러스로 나왔었습니다.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은 왜 케톤이 플러스로 나왔을까? 이 환자 이제 건강검진을 준비하면서 대장 내시경까지 준비하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포도당이 부족해지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때 케톤이 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케톤이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다이어트 모드가 되고 그때 콜레스테롤이 아까와 같이 일시적으로 왕창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케톤이 양성이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면은 날씬한 과잉 반응자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아, 이거는 가짜 고지혈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충분한 정상적인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공복으로 검사를 하면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고지혈증으로 나오면은 가짜 고지혈증이 아닌지, 날씬한 과잉 반응자가 아닌지 꼭 의심을 해보시고요. 절대로 약부터 먹지 말고요. 아까와 같이 그 비율이 괜찮은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소변 검사에서 케톤이 양성으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아,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가짜 고지혈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뭐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가까운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을 공복으로 재검을 해보시면은 고지혈증, 가짜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달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요 가짜 고지혈증을 어떻게 의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전에 꼭 이 고지혈증 약의 비밀이라는 요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힘이 좀 생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셨으면은 요 영상도 꼭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